와, 잘 봤다. 잘 봤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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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와, 카세미로 미쳤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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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니, 찍어서 넣어주내나 저걸 넣으내나. 그러니까 들어간 패스도 죽였는데. 우와, 깜짝 놀랐어. 아, 이 앞에 경기 보다가 이거 보니까 축구지. 이게 축구지. 와. 우와, 리버풀 골 넣었어요. 리버풀. 피르미노. 아 진짜? 미쳤다. 우와, 이런 스토리가. 피르미노 마지막 홈 경기인데. 뭐야? 살라가 준 걸? 우와, 살라 온사이드네. 야 이제 이거 챔피언스리그 다음 시즌 출전권 여부도 사실상 갈린 게 아닌가 좀 싶네요, 그죠? 네, 사실상 다 내 팀이 다 결정됐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맨유가 카세미로가 진짜 기가 막히게 때려 넣어가지고 전반 8분에 에릭센이 그림 좋게 패스를 줬는데 저는 그 패스 들어가는 순간 패스 너무 좋은데 저걸 누가 받아줄까 했는데 누가 받아줄까? 카세미로가 받았어요. 운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수비수가 건드려준 덕에 카세미로가 시저스킥 하기 너무 좋은 각도였고 가위차기로 그냥 때려 넣어가지고 보면서 느꼈지만 역시 브라질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도 잘하는구나. 시저스킥을 때리는구나. 잘 데려와서 카세미로가 사실 이번 시즌 맨유에 벌어다준 승점이 몇 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머스와의 원정이었는데 이 카세미로의 골이 결승골이 돼가지고 1대5로 이겼습니다. 사실 결승골이 될 줄은 몰랐어요. 너무 일찍 골이 터져서 아 여유롭게 한 2대0 3대0 되겠구나 했는데 그게 마지막 골이 됐네요. 결국에.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리버풀도 경기를 했는데 리버풀이 빌라랑 비겼습니다. 1대1로 비겼습니다. 사실 이 경기를 그대로 졌으면 그러니까 1대0으로 끌려가다가 네. 추가 시간이 10분 주어졌습니다. 10분 추가 시간 주어진 그 상황에서 극적으로 피르미뉴의 동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점으로 1대1로 끝났는데 사실 그냥 0대1로 졌다 그러면은 그냥 챔피언스리그 가능성이 빵프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아예 끝난 건데. 네, 그러면 맨시티, 아스날, 뉴캐슬, 맨유로 확정되는 건데 네. 극적으로 피르미뉴가 사실 그 떠나는 4명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 고별전이죠. 홈 고별전. 그런데 여기서 진짜 그동안 헌신적으로 리버풀 위해서 뛰었잖아. 네. 마지막 선물 추억도 하나 딱 많고, 준 거죠. 우승도 다 했고. 그래서 이게 그 골이 피르미뉴의 골이 리버풀에게 산술적으로는 아직은 희망은 챔피언스리그 진짜 아주 작긴 하지만 가능성을 열어놓긴 했지만 네. 근데 사실 이 정도면 이건 사실 좀 어렵다고 봐야죠. 우리가 뭐 아무리 확률이나 가능성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리버풀이 이걸 대역전극으로 해가지고 가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말씀드릴게요. 이유를. 지금 4위 맨유와 5위 리버풀의 승점 차는 3점입니다. 3점. 한 경기 차죠. 네. 리버풀은 한 경기를 남겨놨습니다. 올 시즌. 맨유는 2경기 남아있죠. 2경기를 남겨놨어요. 그 이야기는 뭐죠? 그러면 리버풀이 남은 한 경기 사우스햄튼과의 원정이에요. 사우스햄튼은 충분히 잡을 수 있죠. 왜냐하면 강등 확정이고. 강등 확정 팀이니까. 근데 리버풀이 사우스햄튼을 잡더라도 네. 맨유가 남은 2경기 첼시와 풀럼인데 이 2경기에서 한 경기만 무승부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1무 1패만 해도 됩니다. 네, 남은 2경기에서 맨유는. 그러니까 1승이 아니에요. 그냥 2경기 중에 하나만 비겨도 돼요. 맨유가 챔스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굉장히 높죠. 심지어 그 2경기 모두 맨유 홈 경기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두 첼시전도 팀은 지금 순위가 이제는 그 승점의 간절함이 없는 두 팀입니다. 강등권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럽 대항전 나가는 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첼시는 12위, 풀럼은 10위. 10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중간 정도 되면 여기 팀들이 마지막에 힘을 다해 쏟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주전 선수들을 휴식을 주고 그렇죠. 부상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좀 그동안 시즌 내내 출전 기회가 없었던 어린 선수라든지 백업 요원들을 많이 경기 뛰게 하죠. 만약에 뭐 2경기 중에 하나를 꼭 이겨야 된다 이러면 좀 부담감이 있겠지만 네. 2경기 중에 무승부만 하나 해도 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맨유가 간다고 봐야 된다. 맨유가 지금 네. 거의 한 10몇 경기 연속 홈 무패여서 음. 리그 기준으로 홈에서 너무 잘하니까. 네네네. 자, 여기에 저런 게 있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는 리버풀하고 승점차가 똑같이 3점이에요. 맨유와의 그런데 승점차 똑같이. 골득실이 지금 뉴캐슬은 플러스 35, 리버풀은 플러스 28입니다. 7점 차기 7골 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뉴캐슬 뉴캐슬이 다 지고 리버풀이 남은 한 경기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뉴캐슬이 크게 지지 않는 이상 사실 이건 또 뒤집어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저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처럼 이제 이 정도면 맨시티, 아스날, 뉴캐슬, 맨유 요렇게 네 팀이 다음 시즌 간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물어보시는 게 만약에 브라이튼이 3경기를 남겨놨는데 브라이튼이 3경기 전승하면 어떻게 되냐. 근데 58점이잖아요. 저 지금 58점. 58점. 그러면 3경기 다 이기면 67점. 67점. 그러니까 안 되죠. 챔스는 못 갑니다. 그렇죠. 브라이튼. 67점이니까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정리를 하면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도 사실상 뉴캐슬과 맨유가 가는 게 굳어진 것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유가 결과적으로 이제 챔스를 가게 된다고 했을 때 일단 테나우 감독은 확실히 성과로도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부임 첫 시즌에 맨유를 챔스로 올려놨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우승컵도 하나 들었고 사실 뭐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안정감을 보여줬다. 네. 라고 하는 경기 내용적으로도 많이 안정감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도 챔스 출전권을 얻어내게 된다면 그거는 역시 테나우가 퍼거슨 감독 이후에 가장 안정적으로 팀을 이끌어갈 사람이구나 적임자라고 하는 거를 입증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다가 이 테나우 체제가 좀 공고화되는 동시에 맨유에 이어질 어떤 효과들이 있겠지.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예를 들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에서 김민재 영입을 하는 데 있어서 맨유가 너무너무 좋은 포지션이 되었죠. 그렇지.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도 마찬가지고 맨유도 그렇고 그동안 김민재를 데려가려냐 많이 할 때는 김민재 선수 쪽에서 그 코멘트를 하기를 아직 맨유 순위도 확정이 안 됐고 맞아요. 그 우리 민재가 아직 이탈리아에서 시즌 끝난 것도 아닌데 좀 조심스럽다. 어디 갈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해석하면은 맨유가 챔스 가냐 못 가냐 우리 그거 보고 결정할게. 맨유가 챔스 못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왜 벌써 협상을 하냐. 벌써 맨유랑 우리 간다고 해봤자 맨유 유로파 가면 어떡할 건데 이런 그렇지. 의미였는데 네. 오늘 경기로 인해서 맨유의 다음 시즌 챔스 진출 가능성이 99% 가까이 됐으니까 그럼 이제 김민재 선수랑도 좀 더 진전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데 맨유의 패가 확실하지 않은 건데 그렇죠. 지금 사실 김민재는 여러 가지의 선택지를 갖고 고르면 되는데 지금 불확실하게 있는 맨유를 상대로 협상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순위도 지금 챔스 같은 것도 확정된 게 아닌데 우리가 왜 벌써 움직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건데 지금 이렇게 이제 거의 굳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선수를 영입하거나 또 김민재가 포함돼서 네. 이런 데 있어서 협상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공산이 높아졌죠. 그렇죠. 그리고 맨유도 챔스를 가게 되면 당연히 선수를 더 보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돈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렇죠. 들어올 수익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또 챔스 싸워야 된다면 뎁스를 늘려야 되니까. 그래서 김민재 선수의 지금 이적과 관련한 협상 논의라든지 아니면 그런 움직임에 탄력을 받을 공산이 더 높아졌다. 네. 또 하나는 지금 이 새벽에 이강인 선수와 관련한 맨유의 이적설이 지금 나왔어요. 네. 마테오 모레토 있잖아요, 기자. 네, 스페인의 유명한 기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라리가 쪽, 그 중에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 꼬마 관련한 쪽 이적과 관련해서는 거의 공신력을 알아주는 그런 기자입니다. 소송을 렐레 보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 마테오 모레토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강인과 관련한 이적 연결설도 이야기했던 친구죠. 맞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렐레보를 통해서 새벽에 지금 이강인 선수가 맨유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맨유가 이강인 선수를 희망한다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강인 맨유 기사만 단독으로 쓴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적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선수들을 쭉 쓴 거예요. 맨유와 관련된 선수들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적 시장에서 아주 핫한 선수들. 핫한 매물들. 그래서 예를 들면 벨링엄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 그렇죠. 다들 아시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니코 윌리엄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 썼어요. 예를 들면 움티티는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람들이 아주 궁금해하거나 관심 있는 걸 좀 썼는데 네. 여기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한 달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강인 선수의 미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포함해서 많은 클럽들의 어떤 관심을 이끌고 있는데 아직 어디로 갈지는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 프리미어리그는 이 한국 출신의 이 재능을 찬양하는 팬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쪽에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관심 있는 팬들, 시장이 상당히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맨유는 마요르카의 이 선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강인을 얘기한 거죠.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다. 이적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적 의향에 대해서 묻고 있다. 이 이제 디테일한 정보 하나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맨유가 이강인 선수의 이적과 관심 있다는 얘기를 했다. 네, 영입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그런데 맨유의 이 이적과 관련해서는 맨유 인수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 이 인수 작업이 확실하게 마무리된 경우에만 더 확실히 추진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맨유라는 그 집안의 지금 사정이 좀 아직 안정되지 그렇죠.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김민재 얘기할 때 순위가 결정돼야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얘기에 전제를 깔았잖아. 네네네. 이 지금 모레토 기자는 맨유의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면 그럼 당연히 소유주가 바뀌니까 좀 더 막 탄력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 그쵸. 만약에 지금 카타르 자본이 들어온다. 아니면 지금 이온의 그쪽 그 영국 자본이 들어온다. 네. 이거에 따라서 또 영입의 어떤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의 롤모델, 아이돌 중에 하나는 맨유의 스타였던 박지성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 박지성 선수도 언급을 했고. 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확실한 건 이강인 선수는 여름에 마요르카를 떠난다는 것이다. 이건 확실하다. 그거는 확실한 얘기인데 한 번 더 언급을 네, 했네요. 요렇게 이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전제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까 맨유가 이제 챔스 가는 게 확정되게 되면 선수의 영입 같은 경우도 더 탄력을 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봐봐요. 챔스를 또 이렇게 확실하게 가게 되면 인수를 하는 데 있어 인수 과정도 더 탄력을 받죠. 더 탄력 받죠. 그러면 영입하려는데도 오케이. 맨유 이제 다음 시즌 확실히 챔스 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배팅 확실하게 할 테니까 넘겨. 이렇게 더 당연히 맞아요. 논의가 탄력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챔스를 가게 되는 게 유력한 99%? 오케이. 이 정도 99%라고 하면 되겠죠? 99%의 어떤 확률을 끌어올린 맨유 입장에서는 인수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민재나 이강인 이렇게 새롭게 누군가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탄력을 좀 받게 됐다. 결과적으로 선수 영입하는 것도 있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더 빨리 확보했고 인수전에 있어서도 일주일 더 빨리 어떻게든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보면, 근데 약간 조금만 덧붙이자면, 네. 이강인 선수의 지금 이 모레토 기자가 맨유 연결 관심 있는 서를 보고 있다라고 지금 자기 어떤 내부 정보를 얘기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약간 애매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지션으로 고려하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있고, 네. 그다음에 에릭센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뒤에는 카스미르가 있고, 뭐 사실 카스미르 자리를 뛸 건 아니니까. 그렇죠. 닥주전이니까. 어, 거기는. 굳이 뛴다면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에릭센. 근데 그 둘을 밀어내기가 그렇지. 힘들죠. 이강인 선수. 그거는 물론 저희가 이강인 선수를 응원하고 그건 잘하길 너무나 바라는 당연하지만, 당연한 건데 현재 폼으로나 아니면 구단의 입지로 따졌을 때 브루노를 밀어내고 아시아에서 온 젊은 선수 유망주를 주전으로 쓸 것 같진 않잖아요. 맨유가. 맨유 뭐 다른 어디 컵 대회라든지 아직은 기회를 줄 수는 있겠지만 주전으로서는 좀 뛰기 어렵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9번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맨유가 9번 스트라이커 있고 아니지. 네. 그렇게 하고 테나의 축구는 직선적으로 치달을 하는 축구가 아니니까 약간 올 시즌 좀 아쉬움이 좀 있는 뭐 안토니 자리에서 왼발잡이 바깥발 윙어에 파고 들어오는 이런 롤을 줄 수 있을 것 같긴 차라리 하는데 그게 더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게 조금 더 나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맨유에는 당장 이강인 선수가 막 완전히 닥주전으로 밀고 가기에는 약간 어느 정도는 로테이션을 되거나 아니면 좀 더 적응기를 거쳐서 나중에 올라가거나 한 2, 3년을 보고 영입할 수도 있고 영입일 뭐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닐까 지금으로서는. 그쵸. 네. 근데 여하튼 뭐 이런 거죠. 결론적으로는 우리 이강인 선수가 정말 이 유럽에 있는 빅클럽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 이야기는 진짜 이번 시즌 잘하는구나. 네, 그리고 이 가능성을 많은 데서 인정받고 있구나. 그쵸. 이런 거는 보여주는 거 분명한 거죠. 네. 근데 기분이 좋은 소식이죠. 확실한 건. 네. 그거는 좀 더 맨유의 이야기는 구체화되면 그때 좀 더 어떻게 이강인 선수가 많이 활용될지. 뭐 아니면 또 사실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고르면 되잖아. 선택지가 있으니까. 지금 뭐 여러 데서 뭐 원한도 있다고 하니까. 처음에 고르면 세 개 되니까. 중에 고르려다가 한 2개가 더 온 거죠, 막. 그렇죠. 여기저기서. 뭐 맨유도 관심 있다 그러면 다른 데랑 협상할 때 야 우리 맨유도 관심 있어. 또 이렇게 할 수 되는 더 거니까. 올려줘. 연봉 네. 그 연봉 좀.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즐기면 돼요. 지금은. 이강인 선수 최고입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